안녕하십니까. 두배블리TV입니다. 2023년 11월 29일 장마감 시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하루 쉬고 이제 오늘 다시 돌아왔는데 어젯밤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죠. 특히 제가 예상치 못했던 연준의 이제 매파 인사로 유명한 이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신흥국 통화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국채 가격대가 또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현재 통화 정책이 경제 과열을 시키고 물가 상승률 2% 목표로 되돌리기에 적절하다는 확신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되면 이제 내년 금리 인하도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이제 경제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PC 지표 발표를 앞두고 나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어느 정도 이제 물가가 상승이 둔화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시장은 좀 환호를 했던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시장은 내년 금리 인하를 기대하면서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에 따라서 오늘 국내 증시에도 이렇게 약세를 갖다가 좀 덜 보였던 게 아닌가 싶고 특히 환율이 오늘 1289원으로 마감하는 것 역시 전일 이 미국 증시에서 어, 미국 국채 약세 영향에 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한 영향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원화뿐만 아니라 뭐 엔화나 위안화도 함께 강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전일 대비 0.08% 하락한 2519, 그리고 코스닥은 0.73% 상승한 822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우리 시장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S&P가 과열권에 유지되어 있고 미국 증시도 이제 슬슬 이제 과열권에서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자리 보면 뭐 여기 다우 산업은 제가 다우는 예전에 그어놓은 저항이 있는데 여기를 앞두고 좀 꼬리가 달리긴 했으나 여기서 자리를 잘 지켜주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하면서 좀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이 돌파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걸 한 번만에 돌파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구간에서는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S&P 500도 그렇죠. S&P 500은 오늘 반등하긴 했으나 뭔가 점점 5일 평선 아래로 캔들이 내려가면서 추세가 꺾이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고점에서 나오는 신호 중에 하나가 전반적으로 상승 각도가 점점 완만해진다라는 건데요. 여기 S&P 500을 예시로 들더라도 처음에는 이렇게 상승 각도가 가팔랐죠? 가팔랐는데 이게 점점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점점 이렇게 가팔라졌다가 완만해지는 모습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살짝 걸리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증시 특징이 뭐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주도주가 없고 이제 신규주만 이렇게 가는 또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뒷부분에서 얘기를 할 거고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지금 미국 증시가 상당히 지금 고점과 저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 고점일지 아닐지 모르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불안감이 어느 정도 있죠. 시장의 불확실성이 있는데 이번 주에 PCE 물가 발표랑 베이지북 발표를 통해서 지수가 오른다면 돌파의 가능성을 점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러한 내용들을 발표했음에도 뭐 S&P 500이나 미국 지수들이 더 올라가지 못하면 호재가 있음에도 가지 못한 이런 거는 뱃사부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그런 고점 신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지표 결과 발표와 그 연준 인사들의 발언, 그에 따른 시장의 반응까지 살펴보면 단기적인 방향성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를 보시면 코스피는 그래도 여기 지수가 버텨줘야 될 자리 위에서 일단 이거를 이제 버티고 있어. 이 부분은 긍정적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볼까요? 코스닥도 오늘 0.73% 상승하면서 이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얘기했지만 코스닥이 오르려면 비중이 적어지긴 했으나 2차 전지가 올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오늘 마침 2차 전지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닥 지수 역시 이전에 뭐 이전에 계속 시원찮은 모습을 보였던 자리를 갖다가 뚫고 올라온 흐름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 2차 전지주들도 낙폭이 과한 만큼 이쪽으로 단기적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수를 함께 끌어올릴 환경이 어느 정도 갖춰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양대 시장을 모두 다 순매수하는 것. 이게 좀 눈에 보이는 특이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오늘 밤 연준 베이지북이 이제 공개가 될 예정이죠. 음, 그리고 내일 오펙 플러스 장관급 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런 굵직굵직한 것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LG에너지 솔루션을 중심으로 2차전지주들이 다 같이 상승을 했습니다. 아마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출시 이슈를 따라서 2차전지주들도 올랐고요. 그 외에 자율주행도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이슈로 함께 강세를 보였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LG에너지 솔루션. LG에너지 솔루션은 2%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요 위로 올라와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급등 나올 때부터 2차전지 뭐 대형주들, 시총상의 대형주들은 너무 급등하지도 않고 급락하지도 않고 이런 박스권을 유지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일단 현재까지는 이렇게 박스권을 좀 만들어가는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 SDI도 뭐 비슷한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횡보를 해주면서 좀 자리를 잡아가다가 반등해주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에코프로 에코프로는 이제 4%대 상승하면서 고개를 좀 들었고요. 에코프로 BM. 제 생각에는 이제 오늘의 2차전지주들 움직임을 보면서 내일 또 아마 2차전지 쪽으로 트레이더들이 좀 들어오는 흐름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낙 이제 시장에서는 변동성이 큰 지표고 수급의 쏠림이 신규 상장주로 가 있는데 2차전지가 움직이면 그 수급이 이쪽으로 또 옮겨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에코프로 BM은 오늘 10%대 상승을 했고요. 10% 상승하면서 어느 정도 바닥을 여기 지지선 부근에서 다지고 반등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를 뭐 한 번만에 돌파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지는 않은데, 여기 돌파하지 못하더라도 이 구간에서만 박스권을 만들고 좀 횡보해주는 모습 보여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LNF가 오랜만에 15%대 급등을 하면서 매서운 상승을 보였는데요. 아마 테슬라와 가장 연관이 깊은 기업인 만큼 테슬라발 재료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제 15% 상승을 했는데 이 종목 역시도 일단 이 구간 안에서는 어느 정도 박스권을 형성하는 것을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구간을 좀 살펴보면서 여기를 천천히 돌파하는지 뭐 급격하게 돌파하는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탈하지 않았으면 했던, 빨리 복귀했으면 했던 가격대인 여기 한 16만 5,900원 이 자리를 갖다가 이제 오늘 슬슬 복귀를 해준 것 같아서 이 부분 좀 마음이 놓이는 흐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15만 9천 원쯤이 보면 과거로 따졌을 때 LNF의 강력한 지지 자리였던 곳이고, 이번에는 이걸 이탈했던 게 조금 어, 별로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종가 기준으로 다시 복귀해서 이 부분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PSP 저희가 며칠 안 쳐다본 사이에 갑자기 상승하면서 먼저 이렇게 상승했고요. 아마 이 부분은 삼성전자가 이제 HBM 쪽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이슈들이 아마 HPSP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좋게 반응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이렇게 52주 신고가를 돌파한 기업들은 52주 신고가를 돌파했을 때 추매하기보다는 눌림목 같은 걸 통해서 뭐 아래로 조금 내려왔을 때 노리는 모습이 났고요.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신규 진입은 좀 애매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6%대 하락을 보였는데 전일 19%대 이제 상승을 보였죠. 여기 보면 저희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 추세를 그리면서 이 추세만 이탈하지 않으면 뭐 괜찮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추세를 어제 한 번 더 바닥 부근에서 반등했는데 6%대 하락이 나왔고요. 근데 지금 하락에서는 지능형 로봇법과 관련된 뭐 모멘텀으로 좀 갔다 하더라도 오늘 매도량이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자리라 생각을 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렇게 하락한 데는 두산 로보틱스의 영향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장주인 두산 로보틱스인데 저희가 뭐 며칠 안 보긴 했더라도 그 이후로 저희가 처음 이제 얘기를 했던 자리가 이 자리잖아요.
제가 여기 바닥에서 수급봉이 뜬 이 자리부터 두산 로보틱스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고,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반등하는데, 여기 이탈했을 때는 잠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여기서 다시 자리를 복귀하면 더 갈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러고 나서 쭉 가고 있는데, 오늘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고점 신호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 고점이 거래량이 뭐 풀로 실리진 않았지만 이 거래량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거래량이고, 고점에서 분명 큰 손들의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3개월째 되는 그런 보유의 수익이 고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보다 한 발 앞서서 지금 고점에 가능성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고점을 확실히 하는 방법은 며칠 더 지켜보아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점에서 나온 꼬리 음봉과 대량 거래량은 전형적인 고점 신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보유하셨던 분들은 일부 차익 실현을 했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전부터 제가 여기 이 상장일 시가를 갖다가 돌파한 시점부터는 급등해서 VI 걸릴 때마다 계속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만약에 분할 매도를 하지 않았다면 이런 고점에서 못 팔았을 것 같아요. 만약에 분할 매도 하신 분들은 고점에서도 팔고 내려오는 거 보면서 나머지 또 팔고 라고 그런 식으로 대응도 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총 상위 종목들에 대한 것도 이렇게 한번 쭉 살펴봤었고, 그 외에 알테오젠 알테오젠도 이제 제가 뭐 매일 추적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어제 여기 전고점 부근의 저항을 돌파했는데 오늘은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이 일부 나왔습니다. 뭐 거래량이 그렇게 크다라고 볼 수는 없으나 일단 돌파 이후에 밀리는 흐름이고, 밀렸지만 꼬리로 마감을 하면서 종가 기준으로는 이 지지선 위에서 버티고 있어요. 그래, 이 부분까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일 만약 캔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좀 위험하다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나오면 다시 아래로 갈 수 있고, 만약에 이렇게만 버틴다면 알테오젠이 한 번 더 움직이려고 준비한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시장에 있는 총 상위 종목들을 우리가 기술적 관점에서 쭉 살펴봤는데,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기술적 분석이 필요한 이유가 뭐 기업의 이슈들도 있고 그 리포트나 펀더멘탈적인 요소들도 있지만, 보면 기술적인 요소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시총 상위 종목들의 차트 분석을 통해서 분명히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분리 리포트 종목 중에서는 강스텐 바이오텍이 17.95% 상승을 했고요. 보고서 나오고 나서 좀 쉬어가거나 조정을 많이 받았었는데, 유상증자 이후 이 친구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바닥 부근에서부터 이제 신호는 계속 나왔고, 보면 이런 구간에서 이제 해가 뜨면서 분할 매수 기회를 줬었고, 이제 블릭스 상에서는 이런 자리,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자리에서 매수 신호가 일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수급봉이 뜨면서 거래량이 실렸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오늘 여기 윗꼬리가 달린 이유 역시 과거에 좀 매물대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꽤 터졌거든요. 이 구간에서 터졌던 거래량을 오늘 좀 소화를 해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밀리지 않고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있긴 한데, 신규 진입은 애매하고 지금부터는 이제 보유자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승하더라도 저항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저항 구간은 어,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 2111원의 저항을 돌파한다면 여기는 이제 갭으로 떠 있잖아요. 이런 갭은 매꾸러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C 엔지니어링. SC 엔지니어링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바닥 구간에서 이렇게 한번 시세를 줬다가 다시 한번 박스권으로 들어온 흐름이에요. 이 박스권 안에서 어, 매집을 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가는지 볼 수 있겠으나, 그냥 박스권 안에 있으면 좋은 점은 박스권 안에서 해가 뜰 때마다 이렇게 일부 모아가면 낮은 평단가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아마 전 횡보 구간에서 이 블리큐를 썼을 때 가장 정확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락 추세 안에 있을 때는 강쌤도 그랬고 이 SC 엔지니어링도 그렇지만 하락 추세 안에 있을 때는 아무래도 해만으로 완전한 바닥을 잡기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이 잡히고 횡보하는 구간에서 해 뜨는 걸 갖다가 더 주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아 이노베이션. 지아 이노베이션은 오늘 기술보다 수출 상업화가 중요하다. 뭐 바이오텍 성과에 뭐 15년에서 20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이 지아이노베이션 이병건 회장이 이런 기술 특례 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바이오 쪽이 사실 그런 신약 개발부터 상업화까지는 정말 15년에서 20년이 걸리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중간에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서 또 로열티를 받거나 하는 식으로도 한국 기업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아이노베이션은 보면서 오늘 여기 저항선 자리를 좀 돌파했고요. 지금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친구 역시도 결국 매수 기회는 이유 없는 급락으로 거의 바닥을 형성했을 때 이런 구간이 가장 좋은 매수 자리였던 것 같고요. 그러나서 지금은 조금씩 반등하면서 슬슬 과열권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과열권에서 슈팅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만큼 지금 자리부터는 시가와 그리고 종가를 잘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을 받더라도 이 추세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또 눌림목을 줬다가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뭐 여기 기업들 중에서 액트로 일부 좀 매도 신호가 떴고요. 그리고 카페24도 지금 비가 뜨면서 매도 신호가 떴습니다. 뭐 카페24 며칠 전에 저희 급등하면서 저희 보고서 종목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더 가지 못하고 이렇게 추세가 꺾인 모습이고 그 전부터 이렇게 블릭스에서 매도 신호와 그리고 오늘은 비까지 떴으니까 이런 부분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미콘은 지금도 과열권을 유지하고 있네요. 코미콘은 여기 밀리지 않고 이 하나, 둘, 셋, 넷, 4거래일 동안 조정을 받으면서 가지 못했던 자리를 살아남았습니다. 요거는 나쁘지 않은 흐름이라 생각을 하고 종가 기준으로 돌파했기 때문에 또 추가 움직임을 한번 기대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이제 시장에서 주요 키워드 그 보기 전에 저희 블리큐 대해서 한번 제가 이번 주에 게릴라 이벤트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선착순 1명 치킨 쿠폰 드리고 나머지 10명은 커피 쿠폰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계좌 개설이 안 돼 있더라도 그냥 블리큐에 제휴 신청만 하셔도 이제 저희가 인증만 하면 이제 드리는 거고 여기 상담톡을 통해서 하셨던 분들은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 후 나중에 일괄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저희가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주간 업종 테마 캘린더를 살펴보면 오늘의 키워드는 토큰 증권, 그린벨트 해제, 2차 전지, 신규 상장주 이렇게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토큰 증권과 관련해서는 자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 그러냐면 제가 최근에 한 21일쯤인가? 23일? 21일쯤에 갤럭시 SM이 갤럭시 머니트리보다 차트상 더 낫다. 그래서 만약에 신규 매수를 한다면 갤럭시 SM이 훨씬 낫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조각 투자 업계에 계속되는 증권 신고서 제출 그리고 이제 STO 시장에 대한 이제 개화가 본격적으로 기대감이 품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면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술품 조각 투자 애플리케이션 앱 소투를 운영 중인 솔옥션 블루는 전일 미술품 토큰 증권의 증권 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쪽에 이런 증권형 토큰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개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뭐 그 미술품뿐 아니라 이제 음악 같은 것도 있고 제 생각엔 향후에는 뭐 프랜차이즈에 대한 뭐 그런 권리나 아니면 뭐 월세 뭐 혹은 뭐 다른 골동품 등등 뭐 NFT도 그걸 포함될 거고 많은 자산들이 실제로 이런 증권형 토큰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원하는 거는 다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어, 증권사 입장에서는 놓칠 수 없는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일단 관련주들은 오늘 서울옥션이 상한가를 갔고요. 그리고 갤럭시 SM 그리고 갤럭시 머니터리 K옥션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서울옥션부터 보면 설옥션도 최근 이렇게 하락 추세에 있었는데 저는 이때 설옥션이 아직 하락 추세를 완벽하게 벗어난 게 아니라서 살짝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했었는데 그럼에도 오늘 서울옥션이 직접적으로 이제 관련이 된 회사에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다 보니까 상한가를 간 것 같아요. 그리고 K옥션 K옥션도 이제 상승하긴 했는데 K옥션 여기 저항대가 있다라고 했었죠. 어,
참 신기한 게 이렇게 저항 그어놨던 자리 결국 오늘은 돌파하지 못하고 이렇게 꼬리로 마감을 했고요. 일단 눌림목을 줬다가 한번 튀었기 때문에 내일 갭으로 이 위를 뜬다면 추가 상승을 한 번 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갤럭시아 머니트리.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이제 여기 저항대가 8,000원에 있다라고 했는데 이 저항대를 오늘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건 의미 있는 돌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 거래량도 이전보다 압도적인 매수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이 말은 많은 돈이 들어와서 이 과거에 있었던 저항 구간, 이 저항이 한 번으로 돌파하지 못하는 자리였는데 이렇게 두 번 정도 시도하다가 밀렸고 이번 세 번째 돌파에서 제대로 돌파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의 거래량을 놓고 보더라도 작년 7월부터 해서 가장 많은 거래량이 터졌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갤럭시와 머니터리가 여기서 추가 급등을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아 SM. 갤럭시아 SM은 제가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했었고 차트상에서 이 저항권을 돌파하면 슈팅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했었죠. 오늘 실제로 이렇게 첫 번째 슈팅은 여기를 돌파하는 날 나왔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눌림목을 좀 줬는데 보면 이 다음에 뭐 여기 매도 신호가 일부 뜨긴 했지만 우리가 주목할 거는 제가 분명 여기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이 조정 기간 동안 나온 거래량이 없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 돌파할 때 또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3거래를 조정받았죠. 이 3거래를 조정받는 동안 또 매도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 말은 들어온 물량은 있는데 나간 물량은 없고 이번에 거기다가 돈을 더 실어가지고 물량이 더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갤럭시 SM은 잘하면 여기 위에 고점 부근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를 돌파할지 돌파하지 못할지는 이제 봐야겠으나 현재 시장에서 이슈화가 되고 있는 만큼 특히 개별주 장세에서는 이런 쪽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지금부터는 급등할 때마다 또 분할 매도를 하면서 조금씩 현금을 챙겨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이제 밝혔다라고 하는데요. 보면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이 여권 고위 관계자가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윤 대통령이 다음 주 그린벨트 개선 관련 메시지를 직접 내놓을 예정이다 라고 했고요. 이런 면에서 또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돼서 움직이는 기업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970년대 도입된 그린벨트는 소멸을 걱정하는 현재 지방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과감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다. 글로벌 경쟁 시대에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그린벨트로 인해 막히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획기적인 개편안을 만들라고 정부 부처에 지시한 상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정책적으로 엮일 수 있는 흐름이 생겼고요. 관련해서는 이제 국책 공공개발사업 시 환경평가 1, 2등급지의 그린벨트 해제 적용, 그리고 국가전략사업, 지역현안사업은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 예외 적용,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이렇게 세 가지가 아마 주요 골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크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그린벨트에 묶여서 개발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거기에 부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급등을 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SG 세계물산이 급등했습니다. SG 세계물산. SG 세계물산이 오늘 상한가를 갔고요. 이 친구 역시도 이번에 한 번만에 돌파를 한 것 같아요. 돌파를 했는데 이게 너무 급등한 친구들은 또 이랬다가 또 반짝 내려올 위험이 있으므로 며칠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항 구간은 이 구간보다 조금 아래로 낮춰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고요. 한 574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G 글로벌. SG 글로벌도 오늘 13%대 급등했는데 이 친구 역시도 보면 이제 바닥에서 자꾸 팔딱팔딱 뛰는데 뛸 때마다 여기 저항에 막히는 흐름이에요. 이전에도 한번 막혔고 그 다음에도 막혔고 그래서 이 그린벨트 해제는 개인적으로 단기성인 일시적인 이슈일 확률이 높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관련주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움직이는 종목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움직인다 하더라도 그런 토지가 많은 기업들, 아마 완전 극저PBR 종목들이 이런 이슈 타고 한번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국토부에서는 관련해서 아직 정해진 바 없다라고 성명을 냈었고요. 제가 오늘 텔레그램으로 그 내용은 오늘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에서 이제 미국 언론이 사이버 트럭이 테슬라의 님 양몽이다라고 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이유가 이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만드는 과정 자체가 너무 어렵고 이 스테인리스 합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용접이나 이런 붙이는 작업이 쉽지 않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스테인리스라서 기스가 났을 때 복원도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점이 있지만 이게 방탄 측면에서는 완전 방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뭐 미국에서는 그런 총기 사고가 많은 만큼 이런 안전에 대한 뭐 마음으로라도 이 사이버 트럭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하고요. 그 사이버 트럭과 함께 우리가 FSD에 대한 또 발표도 함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크게 테슬라 관련주들이 2차 전지와 관련된 기업들 혹은 테슬라 차량과 관련된 기업, 그리고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움직이는 모습이 있는데 관련주들 몇 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LNF는 아까 봤었고요. 그 외에 명신산업, 명신산업이 그 테슬라와 관련돼서 핫스탬핑을 갖다가 공법을 적용하고 있는 회사인데, 살짝 저항에 막혀서 답답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평선이 겹치는 자리가 지금 저항으로 작용하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위에를 갖다가 뚫고 올라온다면 단기적으로 2만원까지는 돌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좀 조정이 리스크가 있는데, 음, 신규 진입은 애매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구매하신 분들만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슬슬 과열권이기 때문에 블릭스에서 매도 신호가 나올 위험이 있다까지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퓨런티어, 자율주행 쪽이죠. 퓨런티어도 여기 저항 위에 제가 계속 동그라미 쳤던 이 자리를 시원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또 밀리는 흐름이고요. 여기서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 이제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 돌파했을 때 퓨런티어는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이다 라고 했었고, 현대오토에버, 현대오토에버는 최근 움직임이 뭐 테슬라 FSD와는 무관하지만 현대차 쪽이죠. 오히려 현대차 쪽이지만 지금 흐름이 강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확실히 이제 우리가 놓고 보더라도 저항이 있는 구간이 이 구간쯤 있는데, 이 구간을 돌파는 못했고 이 아래에서 지금까지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오토에버도 여기서 이제 갑자기 음봉이 나오면 상황에 따라서 매도 신호가 나올 수 있게 조금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구간이다라고 생각하고, 급등하면 좀 분할 매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 이제 2차 전지 쪽은 아까 LNF랑 다 봤기 때문에 그래서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음, 그리고 보안 쪽으로는 이제 최근에 이제 행정 전산망 장애 때문에 뭐 얘기가 많았었죠. 근데 이런 것과 관련된 뭐 회의를 열고 이 국가 전산망 마비 및 재난 및 사고의 유형으로 명시해 예방부터 복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통해서 민간에게 시장을 좀 열어준 것 같습니다. 보면 대기업 참여 제한 등 갈라파고스 규제에 대한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적혀 있고, 음, 유사한 사고 재발하지 않도록 공공과 민간의 주요 전산 시스템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각도에서 점검하고 점검 결과 나타난 위기점을 재발 방지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이런 정부 쪽 관련해서도 이제 민간에서도 담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뭐 신시웨이가 급등을 했는데요. 급등했지만 개인적으로 오늘은 신규 상장주의 움직임에 따라서 같이 움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신규 상장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일단 에코프로머티 상장하고 나서 상장한 내내 계속 연이어서 급등을 좀 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 친구가 매도 신호가 명백하게 떴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꼬리가 달린 부분이 있긴 한데 고점 13.6%, 그리고 종가 2%로 마감하면서 확실히 위에서 매도 신호는 아니고 매물이 좀 나온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거래량을 갖다가 좀 더 압도하는 분봉이 나온다거나 뭐 단기적으로 지금은 이제 참고할 수 있는 지표가 많이 없어요. 이런 신규 상향주들은. 그래서 이런 단기적인 5일 이평선을 이탈한다거나, 아니 우리가 분봉
30분 봉으로 한번 봐볼게요. 30분 봉으로 봤을 때 여기 B가 뜨긴 했네요. 30분 봉으로 봐서 이 매도 신호가 일부 나오기도 했고요. 이 거래량이 완전 고점 신호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여기 조정이 나오고 있고 단기적인 추세가 점점 이렇게 각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 올라간 각도를 이탈했을 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볼까요? 최근 신규 상장주 대장은 이 두 친구가 수급을 다 끌어가면서 만들어가고 있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오늘 분명 매도 신호가 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분봉으로 봐도 아직은 추세를 이탈하지 않았지만 이 추세는 언제든지 이탈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버티고 한 번 더 튀면 나쁘지 않겠지만 이대로 이탈하면 조정의 폭이 좀 열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신규 상장주들도 슬슬 신규 상장주의 대장 친구들이 고점 신호가 나오고 있고 과열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들을 바라보는 관점을 조금 더 이제는 보수적으로 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보면 큐리옥스 바이오, 크라우드웍스, 신시웨이 이렇게 있는데 봐요. 큐리옥스 바이오, 네, 오늘도 9%대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큐리옥스가 최근 이 조정 흐름에서 이렇게 봐야겠네요. 이 친구 역시도 제가 단기적인 이평선 돌파할 때 지켜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했던 종목이고 이 추세 돌파하고 나서부터 이제 급등에 이어서 오늘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한가 이유는 한번 제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특별한 이슈는 없다라고 되어 있네요. 수출 증대로 인한 대한장관 표창 수상 소식이 상승으로 이유로 추정된다라고 하는데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큐력스 바이오를 그 당시에 이렇게 완벽하게 추세 돌파했을 때 눈여겨봐도 된다 했던 이유가 이 친구 한번 움직였을 때 이때 탄력적으로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도 만약에 움직이면 그렇게 움직일 거라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아마 이 큐리옥스 바이오도 이번에도 이런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이거는 상승률로만 따지더라도 이 구간부터 지금 78% 이제 상승한 자리라서 큐리옥스 바이오는 한 지금 자리 그리고 내일 아마 갭이 뜨겠죠. 갭이 떴을 때 기준으로 해서 한 53,000원 자리 저항에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저항은 수급에 따라서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크라우드웍스도 오늘 26% 급등했는데 이 친구도 지금 흐름이 나쁘진 않네요. 만약에 그 시총 상위 쪽에 몰렸던 이제 수급 흐름이 만약에 시총 아직 바닥에 있는 신규 상승주로 들어온다면 이 크라우드웍스 같은 친구들은 뭐 추가 급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거래량도 좀 의미가 있었다 생각하고요. 근데 이런 추매는 저희 스타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급등하더라도 좀 눌림목을 준다거나 내일 며칠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면 그때 조금 더 여기를 지지받는다는 이하에 여기 언제 어디죠? 31,899원, 한 31,900원 정도를 받는다는 전제하에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를 뭐 이탈하면 바로 비중 축소를 하거나 아니 아래에서 추가 분할 매수 대응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신규 상장주들이 지금 대장주들은 고점을 형성하고 과열권 신호를 계속 띄우고 있는데 바닥에서 이렇게 튀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을 갖다가 돌아가면서 보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시장이 수급이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쏠림 현상이 강한 시장인데 이거 역시도 아마 시장에서 어느 정도 주도주가 정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좀 겪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주 PC 발표랑 연준 베이지북에서 어떤 얘기가 나온지까지 참고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장마감 정리는 마치도록 하겠고 저희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